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니, 오늘 굉장히 유명한 분을 모셨어요. 그럼요. 예. 팟캐스트계의 유재석 씨라고. 대단한 분이죠. 네, 네. 굉장히 재치 넘치는 입담과 또 지성까지 겸비하신 분이죠. 우리 이동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네네네. 먼 곳까지 제가 이 더운 날 왔는데 사실 그 섭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네. 부산 KBS라 그러길래 네. 부산 KBS 저를요? 그래서 저 아세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PD가 도라이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저를 부를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거의 저의 방송은 사실은 19금 토크를 많이 해서 과연 방송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대한 정제된 발언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이동영 작가 네. 브라운관에서 못 보던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이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아주 꿰차고 있는 전문가로 손색이 없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학생 분위기로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듣는 그런 느낌으로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가시겠다는 얘기죠. 묻어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묻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또 한 분 계시죠. 영화평론가 옥민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옥미나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요. 저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죠. 맞아요. 네. 8월 하면 또 무슨 달입니까? 8월엔 제 생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8월 광복의 달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부네스코에서 2부작 특집으로 극과 극, 좋은 분, 나쁜 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요, 온몸으로 독립을 부르짖었던 독립운동가 편. 그리고 다음 주죠, 2부에서는 악질, 친일경찰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 과연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떤 너? 못 알아보겠지? 그래도 안 되겠다. 내랑 같이 가자. 어이, 박문아.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우리 할머니가 몸이 아파가 지가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자네 집에 할머니가 있었나? 예. 모레부터 스트라이크인 거 알지? 단디 기억해라. 내 나라 땅에서 내 나라랑 역사랑 말을 못 배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지금 이 교육이 너의 키우는 교육 아니면 뭐고? 요구 조건 들어줄 때까지 무조건 휴학하는 거다. 네.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 같은데. 변장을 하시고. 예. 맞아. 근데 그 할머니 변장을 하셨어요. 네. 어떤 분이길래? 어떤 분일까요? 네. 진짜 여성분이 확실하네. 여성분이시고. 그러니까 여성 변장을 할 독립운동가인데. 정도면 그 일본 순사들이 그쵸. 그러니까 얼굴을 알 정도로 잡힐까봐 숨긴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명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 얘기네. 네. 그죠? 이 정도 게다가 출연 괜찮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부산분. 부산 분이. 그래 사투리 부네스코에 쓰시더라고. 나오셨겠죠.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영화 암살의 전시현이 있다면 부산에는 이분이 있었다. 아마 힌트를 들어도 잘 추측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전지현 때문에 힌트가 아니에요. 전지현만 계속 떠오르고. 그럼요. 예.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부산의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의열단의 숨은 전사, 바로 박차정 의사님이십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 분인데다가 네.
뭐 사실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저렇게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도 박차정이라는 이 글자 세 글자가 죄송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까 변장한 모습 나왔잖아요. 네. 저게 굉장히 어릴 때 할머니 분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대로 변장을 했으니까 일본 순사도 속아 넘어간 건데 사실 뒤에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저분이 이제 결혼할 나이에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도 변장의 달인이었어요. 아 변장끼리 만나셨네. 네, 변장끼리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아까 그 할머니 분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진짜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잡히지 않기 동맹수학 위해서. 같은 것을 많이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선두주자로 나와서 했었기 때문에 얼굴이 이미 다 알려졌었고 뭐 여러 차례 수감도 되고 고문도 받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로서는 감시 대상 1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렇게 변장을 해서라도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렇게 변장하고 특히 이제 선전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활동을 한 거죠. 뭐 저때 이제 박차정이 다니던 학교가 동네 일신여학교입니다. 우리가 보네스코에서도 몇 번 일신여학교를 다루면서 상당히 진취적 교육을 시켰던 학교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신여학교가 사실은 3.1운동 당시에 영남 지방에 최초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근데 박차정 여사가 다녔던 학교 시절은 1920년대 중반. 그렇지만 당신이 학교 다니던 그 무렵에 선배들이 3.1운동을 이끌었던 것을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듣게 되고 예. 그것이 또한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 이분이 그 독립운동에 대한 굉장한 그런 이 열의를 키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에 예. 그 정도로 활동하면 네. 우리 유관순 누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유관순 누나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또 기리기도 하고 하는데 박차정 열사 뭐 이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몰랐나 싶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유관순 누나만 생각해요, 사실은. 여성 독립운동을 네, 하면. 맞아요. 그분만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 그 밀정의 전지현 암살인가요? 네, 암살. 암살의 전지현 씨도 얘기했지만 그 사실은 암살의 전지현은 남자현 의사를 모티브로 딴 거거든요. 근데 남자현 의사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독립운동가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누구? 이러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너 유관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해방 후에 독립운동사를 쓰면서 결국은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쓰다 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주변 인물에 머무르면서 활발히 사료 발굴이라는 게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네요.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좀 부끄럽네. 유관순 열사 말씀하셨듯이 조선시대 그 걸크러쉬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걸크러쉬. 그 유관순 열사와 이 박차정 열사 정말 그 영향력이나 활동에 있어서 정말 비견될 만한데요. 오히려 박차정 열사 쪽이 조금 더 크러쉬한 지점은 어디냐면 그래요? 박차정 네. 열사는 실제로 총을 들고 직접 전장터를 누비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전우라는 드라마에서 아, 그렇죠. 막 총 들고 네. 싸우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식이 오래됐네, 그 드라마를 기억하시는구나. 상당히 오래되셨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숟가락이야. 괜히 얘기했는데. 아 근데 이제 여자의 몸으로 사실 총 들고 막 뛰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당연하겠지. 가짜로 그냥 연기했을 뿐인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총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너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마음은 하고 싶어도 실제 내가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걸 버려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박차정 의사는 독립운동을 꿈꾸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다운 나이 18에 시작을 합니다. 아마 16세 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동네 지역에서 청년의 분회부장 일을 또 맡아 계시다가 네. 18에 이제 근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후회. 이 근후회라는 조직은 일제로부터의 어떤 조선 여성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근후회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상당히 참 고무적인데 이런 조직적으로 뭉치는 일도 대단하지만서도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한 60군데 지부를 둔 그러면서 회원 조직 수가 약 한 3,000명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뭐 지금 생각해도 뭐 규모가 굉장히 큰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된 게 꽃다운 나이 18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후회의 어떤 부산의 파트를 맡으셨었는데 예, 예. 결국은 활동은 서울 가서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이 문제로 이제 피체되기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마 박차정 여사도 그렇게 생각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이
사람들이 목표는 독립운동 하나잖아요. 예. 근데 그 목표를 가는 길에 많이 좀 갈렸었어요. 파벌로 싸우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도 만듭니다만 임시정부도 파벌이 극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요. 그러면 창조파, 뭐 고수파, 개조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출신이 어디냐? 경상도야? 평안도야? 그런 거. 이런 것도 또 갈리고. 아니, 독립운동하는데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다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또. 양반 출신이야? 이런 걸로도 했어. 신분 차별까지 났다. 예, 그런 것도 싸우고 또 뭐 사회주의야, 민족주의 이런 걸로 갈리고 이런 거에 갈려서 우리 스스로 힘을 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의사는 아마 그 부분을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라도 한번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보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근우회를 조직한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이 어느 출신입니까? 저 TK입니다. TK입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세요? 저요? 네. 저 못 믿겠지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 걸 이제 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간의 그런 견제도 있고. 서울 출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맛 좋은 고래고기 아이씨.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근후에는 그래도 여성 중심으로 뭉쳤다. 3,000명이나.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차정이 동래지의 대표였다라고 하고요.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하는데 네. 이 근우회가 굉장히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는 여성 해방만 외친 게 아니라 여성 해방과 일제 침략으로서의 해방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둘 다 했대요. 대단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운동과 독립 운동을 같이 나가자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일본 경찰에게 얼굴까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라면 네. 제가 일본 경찰이라도 이 박차정 열사를 반드시 잡아야 그렇죠. 예? 그 독립운동의 어떤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1번이지 1번. 예, 우선순위.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잘 안 잡히고 잘 도망 운동을 다녔나요? 하셨나요? 그 맞습니다. 그 일제 경찰이 보기에는 이 박차정 여사뿐만 아니라 이 근호회도 사실 중요한 이제 와해시켜야 될 조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근호회가 주도해서 서울 지역의 11개의 여학교 연합 만세 시위를 기획하고 시행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의 배후에 이제 근호회가 있고 이제 박차정 의사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 사건의 배후를 캐게 되면서 이제 박차정 의사를 피처하고 또 이제 근후에 그 많은 간부들을 예.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잡혀가시게 되죠. 그래서 구두의 사건으로 뭐 박사장 의사가 서대문 정무소 악명 높은 네. 서대문 정무소. 우리 시청자들도 한 번씩 서대문 정무소는 꼭 아이들 데리고 좀 가서 웹사이트를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악명 높은 서대문 정무소에 끌려갔는데 당연히 이제 뭐 엄청난 고문이 수반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근 한 달간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때 나이가 18이었거든요. 고문당해서. 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면 한 달간 근신을 못할 정도로 당했을까 안타까운 일이셨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의문의 남자가 박차정을 찾아옵니다.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심하게 고문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그보다 작은 오빠는 어째 지냅니까? 알다시피 박문호 동지는 위혈단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순산에 잡혔다는 소식 듣고 자나깨나 동생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문호 동지가 그쪽 중국으로 모셔오랍니다. 같이 독립운동하자고요. 제가 중국에 그것도 의열단을 예? 조 선생님 얼굴 알려지가 양손 양발이 묶인 쩌지 아닙니까? 일본 감시가 돌아 중국에서 조국을 위해 힘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화면에서도 네.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 박차정 의사가 둘째 오빠죠. 박문호 씨에 의해서 20살 때 이렇게 중국으로 떠나게 된대요. 근데 저 같아도 내 동생이 막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하고 이러면 누워 있는데. 그쵸.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해요? 하지 말까 싶네. 알려야지. 니라도 하지 마라.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 집안이 보통의 대단한- 집안하고는 대단한 다른 겁니다. 집안이죠. 그러니까 저 둘째 오빠가 이제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첫째 오빠도 독립운동가예요. 둘째 오빠도 독립운동가. 아버지도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지. 삼촌도 독립운동가입니다. 아. 외삼촌도 독립운동가예요. 진짜요? 모든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어서 그 피를, 그 DNA를 물려받았기 물려받은 때문에 거지. 저렇게 오빠가 야 차라리 너 중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독립운동해라. 그리고 본인도 아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설인데 저런 설이 하나 있어요. 오빠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어머니가 그 10대의 딸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독립운동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불러서 야 너 이러지 말고 오빠한테 가서 본격적으로 해! 라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을 보냈다는. 둘 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아니 근데 조선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중국에서 활동하는 게 아, 오히려 더 차라리 도망가는 낫다고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그 둘째 오빠가 의열단 소속이었거든요. 네.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폭력 투쟁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김구의 한인애국당만 생각하잖아요. 윤봉길, 이봉창 이렇게. 그런데 의열단도 그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더 높인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오빠가 더 독하네. 더 독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동생을 의열단에 가입시켰다는 건 동생의 목숨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전제를 가지고 같이 활동하자는 개념 아니겠어요?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 사고로는 네. 이제 갓 뭐 18, 20 뭐 이 정도 나이면 이제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맞아요. 결혼하고 편안한 키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빠와 뭐 우리가 할 테니 너희를 잘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분위기인데 그러게요. 이 집안이 그냥 일단 DNA라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상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중국행을 결심을 했으면 이제 중국에서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겠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주로 어떤 활동하셨나요? 그 뭐 둘째 오빠 박문호 때문에 이제 결국 중국행을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제 네. 비밀리에 상해를 거쳐서 이제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둘째 오빠 박문호를 다시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넓은 땅 중국에서 제2독립운동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던 찰나에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김원봉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김원봉. 네. 김원봉이 저는 알아요. 나 영화에서 봤다. 저도 봤어요. 암살. 제가 그 브네스코 요번 네. 특집 한다고 듣자마자 본 영화가 암살. 그럼 그동안 안 보고 계셨어요? 훌륭한 영화를? 조승우 역할이 그 김원봉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잘생긴. 네. 야, 둘이 만난대. 네. 네. 그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 보면 김구 선생이 조승우한테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맞아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결혼식이 바로 박차정 의사와 김원봉 선생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야, 약상 김원보이 오랜만일세. 내 결혼식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미안했네. 아니 이걸 왜 북경이 사고 그래? 안 섭섭하지? 확 와닿네. 그죠. 네, 부주는 하셨어요. 근데 그 영화가 고증을 잘했다는 게 뭐냐면 김원봉 선생이 정말 조승우랑 닮았어요. 아, 그래요? 미남이었어요?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미남이에요. 그리고 의열단은 항상 늘 언제나 맞아요. 항상. 수트를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멋있게. 네. 그리고 늘 그 거사전에 사진을 딱 찍고. 그러니까 그 사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 저를 딱 보고 상상하시면 돼요. 딱 뭐라고요? 이런 느낌. 굳이 아나운서까지 웃길 이유는 없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넥타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딱 하고. 아니 우리가 외모는 뭐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대충 알겠고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김원봉 당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소개를 밀양 하거든요. 사람이야 이런 예. 거요?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밀양은 참 독립운동가가 정말 많은 고장입니다. 밀양이. 우리나라에서 안동과 더불어 밀양이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조금 뛰어들 텐데요. 예, 예. 예. 제가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 인구수로 대비해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 배출한 곳이 안동이고요. 두 번째가 밀양이에요. 그래서 밀양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난 밀양 사람.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하시는데 21살 나이에 중국 길림에서 의열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의열단은 이제 폭력 투쟁을 목표로 해서 그 강령에 보면 뭐 7가살 7가지 죽여야 될 것, 5파괴, 5가지 파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을 정도로 강력하네. 강력한 폭력 투쟁을 지도했고 일제시기 굵직한 사건들은 다 의열단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사건들이 보면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그리고 종로경찰서, 그리고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의열단에서 이제 저질렀던. 예. 멋지다. 그러다 네, 단원들이 뭐 멋지다. 매 순간 보면 일제와 어떤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 우리 독립운동사에 정말 그 네. 기록적으로 남길 만한 사건들이 멋있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게 의열단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독립운동하면서 한 30년 동안 네. 정말 이것도 진기록인데요.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와. 단 한 번도 일본 경찰에 체포된 적이 없어요. 희한하네. 별명이 똥파리였어. 그래서 왜 똥파리였냐면 저 집에 김원봉 있다. 네. 그래서 일본 경찰이 뭐 포위해서 그 집을 딱 문을 탁 열면 아무도 없고 똥파리 한 마리 앵앵앵. 정말 신출귀몰한 그런 사람. 그래서 별명이 똥파리였어요.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금 남아 있는 기록도 네. 정말 신출귀몰하다고 변장에 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원봉한테 걸려 있던 현상금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현상금만. 현상금이. 김구 선생보다 더 높았어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세기의 커플이네요. 세기의 맞네, 커플. 그렇죠. 오 대단하다. 김원봉, 박차정. 그러니까. 야 어떻게 또 두 분이 또 만났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은 또 대단한 사람들이 또 알아보나 봐요. 그리고 같이 또 의열단 활동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또 안에서 남녀가 같이 붙어 있으면 또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좋은 사람들끼리 뭐 그런 거지요. 뭐.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랑에 빠지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이지만 두 분 다 이렇게 문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라고 하거든요. 문학으로 이게 엮이는군요. 네, 박차정 의사도 계속 해방에 관련된 글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네. 하고요. 김원봉 선생도 톨스토이를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두 분이 아마 하는 일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인연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근데 생각해요. 또 얼굴도 잘생겼. 그렇죠. 얼굴이 잘생겼다고. 최고.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그 이후에 이 김원봉 당자님과 박차정 의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활력이 좀 시들해져갈 무렵이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김원봉은 이제 다시 한번 무력 투쟁에 대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결국 이제 군사들을 내 손으로 이제 그 직접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이제 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이 시기가 또 재미있는 것이 31년에 만주사변이 생기고 32년에 상해사변이 생기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사람들 내부에서도 항일의 의식이 굉장히 지금 고조될 때입니다. 네. 이때 이제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양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일 뭐 8시간 이상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그 뭐 거의 뭐랄까 이거 무력 투쟁을 위한 엘리트 양성을 해야 되니까 요즘 말을 하자면은 뭐 거의 뭐 지옥 훈련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특공대를 만드는 특공대를 거네요. 양성, 특공대. 특공대 네. 양성한 이런 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박차정 의사가 여성부 교관이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주인공. 아 근데 지금 김원봉이 주인공인 줄 아니, 알았어요. 박차정. 박차정 여사가 주인공인데. 네, 누가 박차정 주인공인데도 이상할 것 네, 이제 없지만. 나타났어. 네. 교관님을 하셨군요. 네. 교관이 돼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런 훈련을 다 시키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네. 남자들보다 총을 더 잘 쐈다는 와, 기록이 나와 있어요. 멋있다.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부 교관이라고 하면 네. 여성 대원들만 상대로 한 교관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도 가르치고 남성 대원들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남자부터 총 더 쐈다는 그럼 얘기죠. 진짜 실력이 뛰어나셨겠네요. 맞습니다. 이때 당시 썼던 가명이 임철애라는 가명하고 여러 개를 쓰는데요. 네네. 저는 가명 보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아, 뭔가 터프한 느낌을 전달해요. 철회. 철회. 뭔가 그런 가명을 썼구나 싶기도 하고. 차정도 사실 그죠. 차정도 네. 그냥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밀공작법도 가르치고 또 중요했던 건 이제 독립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토론회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뭐 교과도 지으시고 기고문, 기고 활동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거친 남성적인 그 독립운동가의 면모와 섬세하고 조금 감정적인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든 장점을 갖춘 정말 균형 잡힌
대단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나. 문물을 그런- 겸비. 예, 그렇죠. 문물을 다 겸비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박차정 의사가 더 치열하게 독립운동에 매진하게 되는 조금 슬픈 그런 비운의 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비 한 방울 안 뿌리는 게 하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시와라 참모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시간이 없어.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원봉 단장한테 걸린 현상금이 100만 원이라죠? 그 돈이면 3대가 호의호식하면서 살겠군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이쯤에서 순순히 김원봉 단장의 위치를 알리는 게 어때요? 박문호 어딜 급히 가시나? 나랑 같이 서해 가서 긴긴 밤 오열달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자.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조국이 민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애국심이라도 기대한 겁니까? 뭐이? 이대로 나가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박차정 동지가 살아야 박문호 동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본 놈들이랑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깁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할 기라에. 결국 그 빨간 중국 의상 입은 여성이 밀정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박 차장 의사의 오빠가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 입장에서 어차피 독립운동 하기로 했는데 자기 오빠가 저렇게 잡혀가는 걸 보면 진짜 더 이를 갈고 그쵸. 독립을 위해서 더 싸웠을 것 같거든요. 이전에도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이후에 그럼요. 또 더 열정을 갖고 운동을 하셨을 것 당연한 같아요. 거죠. 근데 저 당시는 사실은 한참 밀정들이 활개칠 때였거든요. 30년대 중반 후반 때는 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하려고 해도 밀정 때문에 제대로 못했어요. 누가 밀정인지 또 모르니까. 예. 그리고 그 변절한 사람들도 이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다가 친일파로 변절하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일제의 피체를 받다 보니까 야, 독립운동 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포기 단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일도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박차정 여사는 어쨌든 의열단 활동을 같이 하면서 남편과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의열단이 해체되고 일단은 남편이 주도하는 데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원봉 단장이 이후에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만듭니다. 그 김원봉 단장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독립된 부대를 만드는 것. 네. 그런데 우리가 돈도 없고 어떤 지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합작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박차장 의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남성보다는 신체적으로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박차장 의사는 그 여성 부대원들을 상대로 그 독립의식 고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교육, 또 여성인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과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부르짖으면서 더불어 민족과 여성 해방을 접목시키고 실현했던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박차정 의사가 그러면 그렇게 열망했던 그러면 조국의 독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39년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게 되는데요. 변변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계속 병상에 몸져 누워 계시다가 결국 그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해방되기 전 44년에 1년 전이네. 예, 35의 나이로 이제 너무 안타깝다.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걸 보는 것과 안 본 것이 한으로 남거든. 예,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그는 뭐 다음 주에 있을 2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2부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박차정 의사가 좋은 시절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요? 예, 그 해방을 못 보시긴 했지만 오히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2부를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했어요. 네. 방송꾼이 됐어요. 네. 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박차정 의사의 네. 그 묘소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밀양 쪽으로 가는군요. 그러면 남편의 고향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럼. 근데 생각보다 좀 묘소가 잔디도 많이 없고.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네요. 저 무덤에 때를 입히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잔디가 안 오른대요. 아 진짜요? 예,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희한하네. 처음에는 우리도 수소문 했어요. 수소문 해서 여기에 그 김원봉 선생님 친척분을 통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 찾아냈습니다. 오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더만. 그래서 이걸 다시 정비를 하고 해마다 오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도 안 되겠다 해서 비석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비석을 세웠어요. 참 말을 못하죠. 집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제가 어릴 때부터 당했던 어려움과 참 그런 것 때문에 가슴 미어지죠. 참 과연 우리가 애국이라는 게 뭐냐, 애족이라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참 물구피면에 끝나버리는데 과연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진짜 나라를 위해서만 사신 분인데 저렇게 묘소를 보니까 되게 너무 좀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네, 너무 이렇게 보존이 안 된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인데 만일 외국에서 저런 분이 계셨다면 정말 뭐 화려하게 정말 꾸려놨을 맞아요. 거예요. 기념관이 있어도 하나 있을 만한데. 있고도 남죠. 그럼요. 처음에 묻힐 때는 중국에 묻혔다가 김원봉 단장이 귀국할 때 일부를 수습해 와서 밀양 자신의 고향 뒷산에다가 이렇게 그 자신의 아내의 유고를 들고 오면서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슬픈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가 이 얘기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럼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와서 사실은 45년에 들어왔는데 저기 무덤을 만든 것은 1년이 지나 46년이에요. 바로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1년 동안 그 의열단 활동하면서 순국했던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약산이 직접. 전국 각지에 흩어 계시는. 그게 먼저다고 또 판단한 거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김원봉하고 박차정 여사가 어쨌거나 우리는 더 알려야 되고 알아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소위 그래도 저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저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거? 그 박차정의 남편이 김원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21세기까지 전까지 계속해서 김원봉은 그냥 빨갱이로만 인식됐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도 당연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역사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았고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약산 선생이 그 이제 아내를 묻고 나서 그 이제 조선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거죠. 네. 정치인으로 활동했었는데 굉장한 수모를 한번 당합니다. 악질 친일파 대표 친일파죠. 노독술 친일 경찰 출신인데 네. 그 친일 경찰 출신이 대한민국 경찰로 탈바꿈하거든요. 탈바꿈해서 소위 말하는 그 빨갱이 잡는 역할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약산 선생을 붙잡아서 너도 빨갱이다. 그러면서 뺨까지 때리고 뭐 이랬었는데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근데 약산 선생은 그 30년 동안 일제 경찰한테도 한 번도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경찰 출신한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니 몇 날 며칠을 아니 총 있으셨을 건데. 총 없으셨어요, 약산 선생님?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잠도 안 왔을 것 그렇죠. 같아, 나 같았으면. 그리고 나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4개월 있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용영 선생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약산도 여러 번 암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인한테도 뭐 편지도 쓰고 이야기도 했는데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중국에서 일본 놈들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김구 선생이 남북회담을 위해서 북으로 갈 때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갔다 김구 선생은 다시 돌아오고 약산 선생 거기 남죠. 남구나.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았기 때문에 너는 빨갱이다 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던 거고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전부 다 이제 처형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면 약산 선생은 북한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았냐? 네.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김일성이 그 약산 선생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를 데려와 놓고는 결국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반종파 분장으로 몰아야 되잖아요.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거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약산 선생님은 돌아가시죠. 근데 문제는 돌아가셨는지 옥살을 하셨는지 총살 당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산 선생은 평생을 조국 해방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한에서도 버려졌고 북한에서도 버려진 거예요. 아니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이 후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사실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특히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선택한 거는 그 최종 목표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이념을 선택하는 것이 독립에 좋은 거냐 그걸 이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그쪽이야? 그럼 너는 그냥 묻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양분으로 가는 바람에 저렇게 안타깝게 사실 박찬영 여사도 90년대 이후에나 그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요. 김원봉 의사는 21세기 지나가지고 인정받았으니까. 남편이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 그 부인이었던 박차정 의사께서는 어떻게 보면 조명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을까요? 여성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또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실 짐작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순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여성 해방이야말로 민족 해방과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고 그리고 남편의 것들이 이렇게 더 씌워지면서 평가가 미흡하다는 건 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직접 저 밀양에 그 기회가 있어서 묘소를 찾아뵙고 이제 막걸리도 한 잔 드리고 참 스승이에요. 참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현판도 달고 이렇게 조금 더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정 의사를 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정신을 조금 기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 운동의 그냥 진짜 대표 주자잖아요. 그 영화 제작하면 주연 노리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차정 역. 예전에 또 거기 전후에서 그렇게 또 활약을 총을 쏘신 경험도 있고. 자, 오늘을 시작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들 이렇게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차정 의사와 관련된 유산 후보 저희가 또 화면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문화유산 후보는요. 동네에 위치한 박차정 의사의 생가입니다. 네. 예, 박찬현 의사가 그 젊은 시절을 쭉 보낸 생각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이제 복원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놨는데요.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사실 생가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처음 갔을 땐 그 근처에 유명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왠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네. 한 30분 기다리라고. 네. 그래서 30분 동안 뭐래 하고 그냥 정처 없이 걸었는데 왼쪽에 박차정 이게 의사 우리 시대 참 역사 선생님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걸었는데 운명처럼 가는 그래서 거예요. 그 약간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창피하겠구만. 그래서 지금은 중국집 간 김에 생가를 가는 게 아니고 생가를 가서 간 김에. 이제 중국집 중국집을 간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집은 안 빼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암살이 흥행한 이후에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저 생가를 가는 인원수도 한 3배 정도 그래야지. 늘어났다고 아마 해요. 브레스코 나가고 난 다음에는 10배 이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 예. 네, 오늘 우리 그 문화유산 후보로 박차정 선생의 생가를 올렸는데 네. 사실 박차정 의사 자료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저희가 이런 자료를 찾았는데 그거 말고 더 있으면 좀 부탁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바로 그게 다예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없어요. 없어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고 네. 또 그 약산 위주로 증언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약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증언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박사영 의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발굴할 수 있는 기록이 거의 좀 없는 게 안타까운데 그나마 이 생가로 가면 조금 그런 것들 볼 수 있다. 그렇지. 이런 네.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 작가님이 오늘 스펙타클한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 딱 찍으셔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쫙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저기 가서 뭐 늘 설명해도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제가 좀 비싸요. 그렇죠. 부산시 재정이 파탄 날 것 같아가지고. 네. 약산 선생님이 듣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부산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 예우 내지는 어떤 그런 흔적들에 대한 역사 교육 자산들을 좀 더 시가 좀 이래 눈을 뜨고 좀 찾아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봐요. 의미에서 이 박차정 의사의 생가가 유산 후보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부산 경남 일대에서 이제 박차정 의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밀양의 묘소 네. 그리고 이제 생가 네. 그 동래구에 있는 생가하고 또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동상 동상 있죠, 예, 동상. 동상 있습니다. 요 세 건데 또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렇네요. 뭐 너무 떨어져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독립이 정말 유명한 거물급 독립운동가 몇몇의 힘으로 맞아요.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많은 가난하게 살면서 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버리면서 투쟁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그 독립이 가능했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름을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세대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이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스스로 되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그게 분명히 있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그 영화 속의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야,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들 싸웠네라는 정도 이외에는 단 한 걸음도 제가 뭐 이렇게 가슴 속으로 이렇게 느껴봤던 적이 없는데 실제로 오늘 박차정 여사나 약산 김원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우리가 그냥 즐겁게 보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고 잊고 해서는 다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방송 내내 그냥 날로 드시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아니 제가 열심히 우리 선생님 얘기 듣고 이러니까 매주 살아남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방점 하나 찍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찾게 되고. 예. 자, 8월 광복의 달을 맞아서 분해스코가 준비한 특집. 자, 1부 박차정 의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불꽃 같은 삶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네, 1부에서는 좋은 분에 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근데 2부는 또 우리가 또 실컷 또 욕할 수 있게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나쁜 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좋은 많이 분 얘기하면서도 많이 화났었거든 중간에. 아유, 그런 근데 아예 건 안 나쁜 된다. 놈으로 네. 간다고요? 2부 때는 진짜 막 욕이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일부 하면서 네. 한 3번 정도 참았거든요. 울컥하셨어요. 네. 눈물을. 네. 2부 때는 안 참고 분노를 폭발시키더라고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니까요. 네. 또 시원하게 한 번씩 이렇게 탁 아이, 좋지. 쏴주면 아이, 좋지. 좋을 것 같아요. 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